여기지. 다 수리해야 되겠다. 앞마당은 상당히 넓은데요. 주택의 정면 모습입니다. 네, 안에 모습. 바람에 발길이 없어서 전면적인 수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전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주차장. 신기한 지름로. 여기가 앞마당.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 두 채 물건 번호 13 각각 나와 있거든요. 해당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이 물건이 물건 번호 3번인 물건인데요. 감정가가 4억 넘게 잡혀 있는데 지금 1억 7천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리할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낮게 내려와 있으니까 실사용 용도로 보실 분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건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도심형 전원주택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은 전원주택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물건은 요 물건이 물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물건, 요게 이제 물건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하고 3번이 주택으로 해서 사건 번호를 같이 해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자, 그리고 물건 주변으로는 전원주택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자, 주택 뒤쪽으로 이렇게 나지막한 산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물건이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 먼 쪽이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서 주택들이 제 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주택들이 많잖아요. 요런 주택들. 요게 지금 북향입니다. 북향.
그래서 해당 물건번호 3번 주택도 옆쪽으로 바라보게끔 이게 지금 옆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으로 바라보도록 위치를 옆쪽으로 이렇게 지어놨고요. 그 다음에 물건번호 1번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방향, 서북 방향으로 바라보게 지었습니다. 완전히 이쪽으로 내려다보면 제 쪽으로 정면으로 바라다보면 북향이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서 서북 방향, 해가 질 때쯤엔 좀 해가 비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뭐 방향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나아요. 일전에 이제 경매로 나왔던 요런 물건들 다 북향이잖아요. 그나마 오늘 해당 매각 목적물은 서양이 되겠습니다. 서양. 요거는 서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전원주택 단지들이 동절기 때는 햇볕이 좀 덜 들어요. 일조량이 부족합니다. 뒤에 산이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점은 단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에도 이제 항상 지나치는데 요 주택 같은 경우 물건번호 1번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잘 안 들어오고 겨울 같은 경우입니다. 오전에도 잘 안 들어오고 오후에도 점심때 한두 시에도 잘 안 들어와요. 이 뒤에 산이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뭐 그늘이다. 이게 가장 큰 물건번호 1번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물건번호 3번은 점심때는 이렇게 뜨문뜨문 해가 들어와요. 해가 들어오긴 합니다. 요 산에 바짝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서 일조량만 보자면 물건번호 3번에 점수를 더 주고 싶다. 1번은 겨울에는 좀 엄침한 볕이 안 들다 보니까 좀 그렇다.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물건번호 1번 같은 경우는 앞마당이 상당히 좀 넓어요. 그리고 개별 주차장이 있고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두 개만 놓고 보자면 물건 3번이 차라리 낫다. 산에 너무 붙어 있어 가지고 일조량 적은 것보다 요게 좀 더 낫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어쨌든 전원마을, 전원주택 단지, 도심형 전원주택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물건번호 1번 그리고 물건번호 3번이 나왔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옆쪽 모습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이제 각도를 해서 담아봤는데요. 요게 물건번호 3번 그리고 물건번호 1번입니다. 옆쪽 모습이에요. 자, 내려보면 상문고등학교 있고요. 저기 힐스테이트하고 뭐 더샵하고 막 그런 아파트들 보이죠. 그리고 센트럴 프로지오 이렇게 돼 있고요. 저쪽으로 내려가면 저쪽이 고현 쪽입니다. 고현 쪽. 그러니까 고현과 같은 도심 한복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삼룡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문동동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산책로, 등반로도 있고요. 폭포도 있고 산 좋아하고 등반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위치입니다. 자, 조금 멀리서 그림 담아봤는데요. 자, 올라가는 길은 요렇게 이제 메인 도로가 원도로가 있고요. 올라가는 길은 요렇게 올라가실 수도 있고 요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올라가는 길은 양갈래에서 하나로 모아져서 이렇게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물건번호 1번, 물건번호 3번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물건번호 3번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주차장 있죠. 이 주차장이 매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고요. 주차장을 이렇게 내려가도록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적당한 크기의 앞마당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한 120평 정도 돼요. 건물은 53평 정도 됩니다. 약간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관상 좀 정비할 부분은 있는데 15년에 준공된 주택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비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한 3, 4천 정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마 요 주변 주택에 비해서 장점은 서양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조량이 조금 있다는 거고요. 또 단점은 여기 앞쪽에 주택이 있죠. 그래서 거실에서 내려다보기에는 요 앞마당밖에 안 보인다. 탁 트인 시야가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요쪽 요게 이제 안방인가요? 주방인지 안방인지 모르겠는데 요쪽 부분만 좀 앞쪽으로 튀어 있다. 옆집 앞마당이 이제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상 보시는 것처럼 정비를 좀 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점유자가 자기 집이 아니고 그냥 수리 없이 그냥 점유만 하고 있어 가지고 집 수리는 좀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쪽 모습이 되겠고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건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주택이 이렇게 있고요. 주택은 56평 정도 됩니다. 15년에 지어졌고요. 오랫동안 비어있어 그런지 조금 페인트 칠도 해주고 좀 더 정비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물건이고요. 앞마당이 좀 넓습니다. 이게 이제 160평이 좀 넘으니까 앞마당을 좀 넓게 쓰실 분들 주택도 조금 더 아까보다 넓어요. 그리고 앞쪽이 그래도 튀어 있긴 합니다. 이게 또 이 물건의 장점이긴 해요. 물건 번호 3번에 비해서. 다만 겨울에 일조량이 좀 부족한 게 이제 단점이라서 옆에 이제 산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그게 단점인 거고 정면이 이제 좀 개방감이 있는 주택을 원한다면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다. 마당도 더 넓고 요거는 감정 4억 9천 정도인데요. 현재 딱 2억에 나와 있습니다. 요 옆쪽에 이제 주차장이 있고요. 이렇게 계단을 옆쪽으로 해서 올라오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 역시도 제가 판단했을 때 한 4천 정도 넉넉 잡아 4, 5천 정도 수리를 해야 온전한 주택의 형태로
갖출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측면 모습 담아봤고요. 전체적으로 페인트 칠도 좀 다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물건 번호 3번. 3번은 현장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요게 정면 모습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측면 모습.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아까. 거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찍은 모습입니다. 보면 데크를 전반적으로 수리를 좀 해줘야 되겠고요. 외벽 페인트 칠하고 부분적으로 요 2층 데크 쪽도 베란다 쪽도 좀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물건입니다.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조금 수리해 놓으면 1억 7천이니까요. 그죠? 그 금액에 받아서 한 3천 정도 들여서 한 2억 정도의 그래도 좀 깔끔한 주택, 시내 도시명 전원주택을 매입해서 쓴다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요렇게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차를 하고. 자, 앞마당의 모습 조금 더 담아봤는데 아까에 비해서 아까 물건 번호 1번에 비해서 앞마당이 좀 좁습니다. 그죠? 텃밭을 놓기는 조금 애매하고 앞마당 정도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옆집이 이렇게 앞쪽이 좀 시야가 가린다. 이쪽에서 볼 때는 가린다. 이쪽에서 보면 시야가 좀 트여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담아봤고요. 자, 현장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보셔가지고 실사용 용도 내지는 세컨하우스 용도로 보실 수 있는지 가늠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건의 위치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고현 시내 쪽이고요. 쭉 위로 올라오면 이쪽에 힐스테이트, 거제 더샵, 디클리브는 이쪽이네요. 그리고 블루시티, 벽산 아파트들이 있고요. 해당 매각 목적물은 이쪽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인근에 2차 아이파크 1, 2단지 있고요. 1차 아이파크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문동 폭포하고 그런 것들 여기 등반로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내권이긴 한데 시내 끝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현까지는 차로 한 4, 5분이면 갈 수가 있고 조금 걸음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걸어가도 됩니다. 한 30분이면 걸어가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시내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전원주택들, 전원마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이 이제 북쪽이잖아요. 다른 주택들은 다 요 위쪽을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까 물건 번호 3번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고 물건 번호 1번 같은 경우는 서북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건 번호 3번 같은 경우는 1억 7천에 나와 있고요. 최저가가 물건 번호 1번은 2억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요 두 주택이 2억 2, 3천에 경매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다른 몇몇 물건들도 2억 밑으로 떨어진 경우는 없었어요. 다 2억 넘게 낙찰이 됐었으니까 해당 매각 물건들도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실거래가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입을 해서 재매각에서 차익을 얻겠다라는 것보다 실사용자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물건이 물건 번호 3번이거든요. 이 물건이 유치권,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 유치권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현황조사 보고서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건 아니고 현황조사서에 내가 예컨대 받을 돈이 있어서 유치 점유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출이 좀 나오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안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물건 번호 3번이 그래요. 해서 두루두루 대출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자금 맞춰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유치권 성립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을 뿐 다른 게 없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 꼭 낙찰받고 싶다 하시면 그리고 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부담되신다면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 소개 여기까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대리입찰 및 낙찰 후의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소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